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장수환, 김현주, 임혁, 최인숙, 공동, 저서입니다. 파트 3. 성격 이론의 이해. 제7장 정신분석이론, 제8장 분석심리이론, 제9장 개인심리이론, 제10장 심리사회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 제12장 인지이론, 제13장 인본주의 이론, 제10장 심리사회이론. 에릭 에릭슨은 후기 정신분석학파를 대표하는 정신역동 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고전적인 형태의 정신분석 이론의 개념들을 현대적 의미로 확장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 신 프로이트 학파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프로이트가 주장한 리비도의 역동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아의 발달이 가장 중요한 성격 발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겸손한 삶의 자세로 일관했던 에릭슨의 삶과 학자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적 영향과 교류는 그가 노년에 받은 미국 인문과학을 위한 국립기금의 제퍼슨 강연자 수상 소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저는 단지 거인 어깨 위의 조그만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스승인 프로이트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은 정규 교육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에 불과했지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되는 등 20세기 지성사를 빛낸 심리학의 거장으로 인정받았으나 그의 인생은 초기 유년기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에릭슨의 인생 여정은 그의 삶과 학문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며 자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심리학, 교육, 사회, 문화 등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1. 심리사회 이론의 발생 배경. 방가로 1.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과 에릭슨의 인간관. 에릭슨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수용하면서도 내용적 확장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첫째, 에릭슨은 성격 발달의 본능적 측면과 심리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성격 발달이 인생 초반기에 결정된다는 정신결정론의 구조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은 평생 발달한다고 믿었다. 둘째, 에릭슨은 본능보다 자아를 더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드보다 에고를 더 강조하였다. 에릭슨은 자아를 본능에 중속되거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는 부모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평생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으로 믿었다. 셋째, 에릭슨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에릭슨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해석도 성격 형성에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에릭슨은 어떤 심리적 현상도 생물학적, 행동적, 경험적,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 중에서는 특히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론을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인간 발달과 관련하여 병리적인 것보다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측면들을 더 강조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에릭슨은 자아의 건강성을 강조하려면 우선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차이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프로이트가 인간 행동의 동기를 본능, 이드에 둔 것에 비해 에릭슨은 자아를 성격의 자율적 구조에서 찾으려 하였다. 2. 프로이트는 아동의 성격 발달에서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에릭슨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아동이 어떤 심리, 역사적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3. 프로이트는 초기 아동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 발달을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4.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생활의 무의식적 작용과 존재를 해명하고 인생 초반기의 외상이 성인기에 어떻게 병리를 일으키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에 반해 에릭슨은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자아의 특질을 더 강조했다. 5. 프로이트는 만약 인간이 그의 본능적인 추구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에 대해 비관론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에릭슨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인본주의 관점을 지향했다. 한편 에릭슨은 인간은 매우 합리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라는 인간관을 가졌다.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리, 심리,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 행동이 의식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한 자아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생애 발달의 단계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발달 과업에 맞서서 환경에 대한 자아의 적응 능력을 배가하는 치료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성격 발달은 유전인자와 부모의 양육 방식, 학교에서의 경험, 또래 집단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등 여러 체계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를 가졌다. 이처럼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의 정신병리가 생물학적 요인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의 의미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다른 성격 이론들과 차별화되는 관점이다. 방가로 2. 에릭슨의 생애. 에릭슨의 부모는 덴마크 사람이었으나 에릭슨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했다. 얼마 후 어머니가 독일로 이주하게 되어
에릭슨은 190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출생하였다. 에릭슨이 3살이 되었을 때 에릭슨의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인 유대인 테오도르 홈부르거와 재혼하였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에릭슨에게 홈부르거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해 동안 말해주지 않았다. 에릭슨은 훗날 이러한 어머니의 행위를 사랑의 속임수라고 표현했다. 에릭슨은 37살이 되기까지 홈부르가라는 성을 사용하였고 미국 시민이 된 1939년에 에릭슨으로 개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에릭슨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졌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에릭슨의 다른 정체감 위기는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신체적 외모 특성 때문에 불거졌다. 어릴 적 에릭슨은 유전적으로 덴마크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다. 학교 친구들은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릭슨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유대인 친구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며 에릭슨을 따돌렸다. 청소년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에릭슨은 독일에 대한 충성심과 덴마크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많은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에릭슨의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은 오랜 방황의 시간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에릭슨이 정체감의 이기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어 주었다. 이방인으로 불렸던 인종적 소외감과 유대인 양부 밑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에릭슨의 가족 배경, 그리고 청년기 방황의 경험들이 자아 정체감이나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과 같은 개념들을 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 학창시절 에릭슨의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으나 예술적 재능은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에릭슨은 의학을 공부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예술가가 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몇 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방황하기도 했다. 잠시 예술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청년기 초반은 대부분 여행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 시기를 두고 훗날 에릭슨은 심리적 유예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던 중 에릭슨은 여행차 오스트리아 빈에 가게 되고 거기서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1927년 25세 청년 에릭슨은 안나 프로이트가 설립한 어린이 연구소에 참여하게 된다. 에릭슨은 거기서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정신분석 이론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에릭슨은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안나 프로이트의 지도로 정신분석 훈련을 받게 된다. 1933년 정신분석 훈련을 마친 후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것과 안나 프로이트와 함께한 정신분석 훈련이 그가 받았던 유일한 정규 교육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거세지자 에릭슨은 1933년 미국의 보스턴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과정을 시작했지만
획일적인 대학의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몇 달 후 그만두기로 하였다. 그 후 예일 대학교와 버클리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 초빙되어 가르치고 연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인간관계 연구소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아동기와 사회는 에릭슨이 거의 50세에 가까웠을 때 출판되었다. 에릭슨은 1960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주기라는 과목을 가르치다가 1970년 은퇴하였다. 1994년 92세의 나이로 그가 사망했을 때 국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될 정도로 20세기 가장 훌륭한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주요 개념, 방가로 1. 자아와 자아 정체감. 에릭슨은 자신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표현을 썼지만 정신분석의 현대적 추세는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아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시대를 앞서가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본능과 초자아의 세력 중간에 있다고 보았으나 에릭슨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자아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성격이 주로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에릭슨은 부모, 형제, 자매, 친지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에릭슨의 견해는 인간의 성격이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발달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에릭슨은 자아를 인간이 일생에서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힘으로 규정하고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아동의 발달 환경을 강조했다.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이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의 측면인 내적 측면은 시간적 자기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의 인식이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의 자신과 같은 존재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의 측면인 외적 측면은 사회 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아 정체감의 상태로 이동하는 인간 발달을 내적, 외적 갈등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인간이 통합된 존재로 성장하고 환경의 위협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방가로 2. 점성적 원리.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 모델은 점성적 모델이라고 불린다. 점성적이라는 용어는 의존해서라는 에피와 유전이라고 하는 제네틱을 합성한 말로서 발달이 유전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점성적 원리는 인간의 발달 과정이 이전 발달 단계에서의 발달 과업을 성취한 정도나 이미 형성된 성격 특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 발달에는 기본 계획이 존재하고
그 진행 과정이 이전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생애 발달 주기에 각 단계는 특정한 심리 사회적 특질이 우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간이 있고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될 때 완전한 기능을 하는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풀이된다. 발달하는 모든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기본 계획과 같은 원래의 계획이 존재한다.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들이 저마다 적절한 시기에 형성되며 각 부분들은 전체적인 유기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방가로 3. 심리사회적 위기. 에릭슨은 각각의 생애 발달 단계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이기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이기는 개인에게 생리적 성숙과 사회적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8단계의 생애 발달 단계에는 특유한 발달 과업이 있고 개인이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심리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에릭슨은 이 위기를 재앙의 조짐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으로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생존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는 개인 내부의 변화와 개인과 환경 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편으로는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양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에릭슨은 발달 단계별 위기의 해결책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위기 해결의 결과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에 이것의 해결은 이전 단계의 성패와도 관련된다. 만약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이 강화될 것이다. 그것은 점차 성장, 발달하는 자아 속에 스며들어 보다 건전한 발달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갈등이 지속되거나 위기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면 자아 발달은 손상되고 부정적 자아 특질이 강화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방가로 1.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특성과 원리.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성격 발달의 관점에서 정신분석 이론과 큰 차이점을 가진다.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이 사춘기 무렵에 종결된다고 보았던 반면 에릭슨은 성격이 일생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사회 제도가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관심이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금지적 사회화 역할을 한다고 보았지만 에릭슨은 사회 제도가 개인적 효과성을 지지하거나 키워주지 못하였을 때 개인의 발달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프로이트가 심리성적 발달을 강조했다면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을 강조하였다. 에릭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심리사회적 발달은 성적, 공격적 욕구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힘이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확대가 개인의 성격 발달을 견인한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건강한 성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존재하므로 각 생애 발달 단계의 성공과 사회 제도의 지원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정신병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리사회 이론에서는 개인이 생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을 문제 해결의 1차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통찰력은 개인이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에 대한 자아의 지배력을 회복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에릭슨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특성과 원리이다. 1. 성숙은 점성적 원리에 따라 일어난다. 2.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위기가 존재한다. 각 단계는 개인의 행동과 성격에 있어 어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수도 있다. 3. 자아는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적응 방법을 통합해야 한다. 개인은 심리사회적 각 단계의 위기에 적응 방식과 부적응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4. 심리사회적 발달의 각 단계는 개인에게 기본적 강점 혹은 자아 특질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방가로 2.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가 일어난 단계를 기준으로 생애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에릭슨이 인간 발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성숙으로 인해 자극받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 발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환경의 조성은 각각의 생애 발달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부여한다. 이것은 개인의 건전한 자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제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면 건강한 성격을 지닌 성인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고 다수의 건강한 성인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 에릭슨의 기본 생각이다. 그런데 개인의 성격 발달 과정마다 심리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위기는 개인의 적응 및 부적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병리가 나타날 수 있다. 자아의 고유한 심리사회적 발달 법칙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에릭슨은 리비도 발달을 신체 부위에 따라 표시되는 양태와 그 양태가 갖는 심리사회 양식으로 나누었고 이를 자아 특질과 병리로 설명하였다. 양가로 1. 유아기 출생에서 2세까지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으로서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유아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마음 놓고 영양을 섭취하고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유아는 생존과 안전 그리고 애정을 위해
일차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신뢰감 형성은 엄마와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의 배려를 받는 정도에 따라 유아의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성향이 결정된다. 유아기의 부모의 역할은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와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켜주면서 유아를 일관성 있게 돌보아 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아기는 오줌을 쌌거나 배가 고플 때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이를 알아차려 엄마가 곧바로 아이의 요구에 잘 응해주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엄마가 곧바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만약 엄마가 이러한 유아의 요구와 필요에 잘 응해주지 않으면 적절한 배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불신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아이는 주변 세상에 대해 두려움과 상처를 갖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편집증이나 불안정감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릭슨이 신뢰감만을 강조하고 불신감의 효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참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신감의 경험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 발달을 위해서는 불신감보다 신뢰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가 이 시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유아는 기본적인 자아 특질인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인생 후기에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양가로 2. 초기 아동기 2에서 4세 자율성 대 수치심. 초기 아동기 심리 사회적 위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으로 프로이트의 학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아이들은 신체 및 인지 발달이 촉진되면서 자기 통제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통제라는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고 자아 통제를 잘 하거나 타인의 통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면 자율성이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 아동은 자기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사물을 관찰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시작하며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도 혼자 하려고 한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능과 능력들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 에릭슨은 이 단계가 대소변 훈련 시에 유아가 갖는 선택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초기 아동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아동의 이러한 행동들을 자유롭게 조절하도록 허용하는 부모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부모가 아동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면 아동의 자율성은 잘 발달하게 된다. 반면에 부모가 이협과 벌을 강조하게 되면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아는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함께 충동 억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율성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 혹은 내거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이 시기 아동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표현한다. 부모들은 이런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 드는데 그 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수치심이나 회의감이 발달하기도 하고 의지력이 배양되기도 한다. 에릭슨은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심이 내재화되어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강박적인 행동이나 피해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가로 3. 유희기 4에서 6세까지 주도성대 제의식 일명 학령정기로 분류되는 유희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주도성대 제의식으로 프로이트의 남금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발달하여 경쟁적이며 호기심 많은 행동을 보이게 된다. 에릭슨은 이 시기 아동들은 성적 관심보다는 놀이와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시기 아동의 주된 활동은 놀이이며 바람직한 성취는 놀이, 탐구, 시도 및 실패, 장난감을 사용한 연습 등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동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구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일관된 자세로 따뜻한 지지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아이의 주도성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 그 결과 아동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아동 스스로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꾸지람을 하거나 아동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칭찬에 인색하게 되면 아동은 죄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낮으며 어떤 사회적 역할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목적의식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이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게 되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은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열정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양가로 4. 학령기 6세에서 12세까지 근면성대 열등감 학령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근면성대 열등감으로 프로이트의 잠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아동의 생활 반경은 가정에서 이웃, 학교 등의 사회 환경으로 확대된다. 교육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기초 기능을 배우고 정해진 놀이 규칙에 따라 또래와 협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연역적 추리, 자기 통제 등의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때 부모나 교사들이 아동의 발달 수준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교육하고 그 노력과 결과를 인정해주면 아이의 근면성이 잘 발달할 수 있다.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 이 시기 아동의 특성은 주어진 일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거나 부모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논리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물을 정교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조작하기 시작한다. 놀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들은 주의집중, 부지런함, 끈기가 발달하게 되고 놀이가 아이들의 수리 능력과 탐구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매우 크다. 이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아동은 능력이라는 자아 특질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기 어렵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가령 아동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희가 동료들과 비교하여 열등하다고 느끼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다든지, 부모나 교사가 부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열등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단계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아동은 능력이라는 자아 특질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기 어렵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가령 아동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희가 동료들과 비교하여 열등하다고 느끼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다든지, 부모나 교사가 부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열등감이 커질 수 있다. 양가로 5. 청소년기 12에서 22세까지 자아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자아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으로 프로이트의 생식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에릭슨은 개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청소년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과 동반하여 성적 충동이 증대하여 자아의 커다란 이협을 느끼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에 사로잡히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중심 과제를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주장했다. 자아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일관된 생각들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고민하고 방황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에릭슨은 이 고민과 방황이 길어질 때 정체감의 혼란이 온다고 말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을 쉽게 획득하기가 어려우므로 동료 집단에서 동일시 대상을 찾거나 혹은 존경하는 이인이나 영웅에게서 동일시의 대상을 찾으려 애쓴다.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 활동이나 SNS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이 시기 발달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성실한 자세를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로 방황하게 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역할과 가치를 거부하는 등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 양가로 6. 성인 초기 22세에서 34세까지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초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으로 표현되며 긍정적 자아 특질은 사랑이다. 이 시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배타성을 발달시키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가업은 친밀감으로 사랑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초기에는 이성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성과 사귀는 동안에도 자신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탐색과 도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성인 초기의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되고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에릭슨은 이 시기의 친밀감을
성적인 것 이상의 우정과 인류애 그리고 사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단계의 이기를 만족스럽게 극복하지 못하면 자아 도취 상황이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고립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애가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성교제를 피하는 등 타인을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아는 사랑이라는 자아 특질을 가지게 된다. 양가로 7. 성인 후기 34세에서 60세까지 생산성 대 침체. 이 단계에서는 생산성 대 침체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나타난다. 에릭슨은 이 단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업으로 보았다. 생산성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외에 학생, 동료나 친구를 잘 보호하고 직업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창조성이 포함되며 다음 세대로 사상을 전수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생산성은 다음 세대가 일하며 살아갈 사회적인 지침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생긴다.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후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지도, 감독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전 세대의 문화와 의식이 후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다. 배려는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아 특질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지식과 경험 등을 나누어 주는 것을 포함한다. 에릭슨은 인간은 어떤 직업에서 일하든지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천성적 욕망이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인은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 특질인 거부 또는 권위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생산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협소하고 타인에게 충분한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양가로 8. 노년기 자아 통합 대 절망. 노년기에서는 자아 통합 대 절망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나타난다. 노년기는 노인들이 신체적인 노쇠와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친한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다. 이 시기의 성패는 신체적, 사회적 태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새로운 심리 사회적 위기의 출현보다는 오히려 자아 발달의 전 7단계의 통합과 평가로 나타난다. 노년기의 어떤 이는 자신의 성취에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또 어떤 이는 너무도 짧은 인생에서 못한 일들에 후회하고 불평하기도 한다. 이 시기 긍정적 자아 특질인 자아 통합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지나간 인생에 대해 나는 만족한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지나온 생애를 후회하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노년기의 이런 절망감과 후회는 노인성, 정신병,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며 과대망상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아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약함과 자신에 대한 경멸감을 경험하게 된다. 4. 심리사회 이론의 평가와 적용. 방가로 1.
심리사회 이론의 일반적 평가. 인간의 정신 발달의 수많은 측면을 자아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에릭슨은 현대의 성격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심리사회 이론은 프로이트 이후 정신 분석학을 초월하여 현대의 사회 과학 및 인간 과학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통한 변화와 사회적, 역사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 행동의 근원을 본능이라고 주장한 프로이트와 자아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조한 에릭슨의 이야기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에릭슨이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확대하였다는 점은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인문학의 진일보한 지식과 이해력을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에릭슨의 인간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본능,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대신에 자아,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론적 차별성을 두었다. 하지만 심리사회 발달 단계의 여러 측면들을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무리하게 연결하려 했던 점은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리사회 이론은 노년기에도 인간의 성격 발달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여 주기도 했지만 노년기가 어떻게 성숙하는 발달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도 에릭슨은 자아의 학습 및 행동 능력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과 적응을 설명하고 본능 대신 환경에 대한 자아의 대처 능력 및 지배 능력과 관련한 행동을 중시하는 등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 유형 및 병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방가로 2. 사회복지 실천 적용 과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개인, 가족, 집단의 내담자 체계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직접적인 실천 방법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에릭슨의 자율적 자아 기능에 관한 견해는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자아를 강화하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향상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현대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의 핵심적 시각이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 발달에 대한 에릭슨의 접근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사회 제도가 어떻게 인간 발달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940년대에 사회복지 실천이 단선적인 의료 모델로부터 변화를 시도할 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개입 과정은 일반적으로 조사 진단, 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수행, 평가와 종결로 이루어진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클라이언트 문제 개입 과정에서 인간의 성격과 발달 단계에 대한 사정의 도구로서 적절한 실천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도구인 만큼 이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되어준다. 심리사회 이론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을 하나의 총체적 존재로 바라보고 인간의 심리 문제나 병리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심리사회 이론의 특성은 환경 속의 인간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심리사회 이론은 기존의 성격 이론들과 달리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 문제들을 사회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심리사회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힘에 따라 지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본다. 그리고 각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 상황은 개인에게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는 반면 동시에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자아가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사회복지 실천의 강점 관점과 이론적 맥락을 같이 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요약입니다. 자아의 발견과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 강조. 자아는 일생 동안 발달하며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점성설의 원리. 인생 주기의 각 단계는 이 단계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간이 있고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될 때 완전한 기능을 하는 성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사회적 위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이 강화되고 점차 성장, 발달하는 자아 속에 스며들어 보다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등이 지속되거나 위기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면 자아 발달은 손상을 받게 되고 부정적 자아 특질은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와 심리사회적 위기.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이며 출생에서 2세까지입니다. 이때 사회적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아동기이며 2세에서 4세까지를 말하고 이때 심리적 사회적 위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희기이며 4세에서 6세까지이고 이때 심리사회적 위기는 주도성 대 제의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학령기이며 6세에서 12세까지이고 이때 심리사회적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청소년기이며 12세에서 22세까지이고 이때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성인 초기이며 22세에서 34세까지이고 이때 심리사회적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성인 후기이며 34세에서 60세까지이고 이때 심리사회적 위기는 생산성 대 침체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노년기이며 60세에서 사망 때까지이며
이때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통합 대 절망입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 1.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근면성 대 열등감, 구강기. 2. 친밀감 대 고립감, 잠복기. 3. 주도성 대 제의식, 생식기. 4.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 학문기. 5.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남근기. 정답은 4.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은 학문기입니다. 문 2.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기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달은 점성 원칙을 따른다. 2.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3.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4.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 5. 발달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정답은 2.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력을 강조한다가 아닙니다. 문 3. 에릭슨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이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2. 창조적 자기, 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다. 3.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으로 개인이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이다. 4. 집단 무의식,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를 일컫는다. 5. 점성 원칙, 인간 발달은 최적의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계획대로 전개된다. 정답은 5. 점성 원칙, 인간 발달은 최적의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계획대로 전개된다 입니다. 문 4. 에릭슨의 이론에서 심리사회적 위기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얻게 되는 심리사회적 능력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자아통합 대 절망, 배려. 2. 주도성 대 제의식, 의지. 3. 근면성 대 열등감, 능력. 4. 생산성 대 침체, 목적. 5.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 희망. 정답은 3. 근면성 대 열등감, 능력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 5. 에릭슨의 관점으로 맞는 것은 1.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을 주장한다. 2. 초기 아동기 때 심리적 건강을 확립한다. 3. 인간은 본능에 의존한다. 4. 인간 행동의 동기를 원초화에 둔다. 5. 사고 능력 발달을 위해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 정답은 1.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을 주장합니다. 여기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